이제 먼저 이제 저희 티라미수 브릭 이 제품 먼저 만들 건데요. 먼저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레시피에 보시면은 커피 시럽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시럽을 만들게 될 텐데, 이거는 이제 물이랑 설탕 이거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트 따뜻한 이제 그 시럽에다가 인스턴트 커피 넣고, 그리고 이제 커피 엑기스 그리고 럼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 좀 주실래요? 티라미수 시럽 좀 이렇게 만드시면은 이렇게 티라미수 시럽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시럽 만들 때는 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검은색 액체가 됐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시럽을 만들기 싫으면은 에스프레소 원액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물이랑 커피 엑기스 섞어서 그런 엑기스를 섞어도 됩니다. 여기는 이제 설탕 양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 설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맛을 좀 조절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좀 덜 달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설탕 양을 줄이셔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나는 이거보다 더 달게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이렇게 그 커피 시럽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식혀서 쓰셔야 되는데, 이게 뜨거울 때 쓰시면은 이 쿠키 안에 이제 시럽을 너무 많이 빨아당겨 가지고 이제 너무 축축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쿠키를 이제 완전 이제 시럽이 식었을 때 사용하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는 그냥 이 봉지채로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이거를 이제 뜯으셔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시럽 이거 핑거 쿠키 한 개당 보통 이제 10g 정도 이렇게 여기 적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담가 놓으시고, 담가 놓는 이런 시간에 따라서 이 시럽이 들어가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쿠키 한 개당 10g 정도 이렇게 시럽이 적셔지도록 할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시럽이 이렇게 흥건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 흡수되면서 다 안으로, 쿠키 안으로 다 흡수됩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 쿠키가 시럽을 잘랐을 때 이 쿠키 안에 이렇게 스며들거든요. 점점 이제 스며들게 될 텐데, 이때 이제 내가 조금 더 스며들게 하고 싶으면은 조금 더 오래 담가서 시럽을 더 먹여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럽을 좀 덜 먹게 하고 싶으면은 좀 가볍게 담갔다가 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쿠키 시럽, 티라미수 시럽이랑 그리고 이제 안에 사보이 아르디 쿠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쿠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인덕션.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일단 옆에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티라미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핑거 쿠키에 이제 커피 시럽을 적시고 그 위에 이제 마스카포네 크림을 짜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맛을 조금 더 이제 진하게 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제 커피 크림이라고 해서 초콜릿하고 그리고 이제 우유, 뭐 가나슈 같은 느낌의 그런 크림을 만들 건데, 위에 이제 짜주면은 더 묵직한 느낌의 커피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만들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시럽을 이 정도 만들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사용해요? 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통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이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냉장 보관하셔도 되고, 나중에 냉동 뭐 만들어 놓고 아깝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밀폐해가지고 이제 냉동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쓰실 때마다 이제 해동해서 쓰시면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요즘에는 그래도 에스프레소 기계라든지 이런 기계들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 원액을 가지고 거기에 설탕 조금 첨가해가지고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품 할게요. 먼저 홍란, 아니 우유랑 생크림. 자, 먼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커피 크림에 들어가는 건 앙글레즈라는 크림을 먼저 만들게 될 텐데, 앙글레즈 크림에는 이제 우유랑 생크림 넣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유랑 생크림 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황란이랑 설탕 섞은 거에다가 이 데운
데운 우유랑 생크림 넣고요. 그리고 이제 82도까지 살균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엑셀런스라고 하는 엑셀런스라고 하는 초콜릿이 있거든요. 이 초콜릿하고 커피 엑기스 이렇게 섞어서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거 보시면은 어려움 없이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냄비에다가 이제 우유랑 생크림 데워주도록 할게요. 세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데워주시면 되고요. 불 세기는 좀 불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에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너무 센 거보다는 약간 중불로 해서 90도 정도까지 끓인다고 생각하시고 데운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너무 팔팔 끓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우유에서 이제 비린맛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저 거품기 좀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유하고 생크림 이제 끓이고 있는 중간에 이제 황란 넣고요. 설탕 넣고 섞어줄게요. 섞으실 때는 이제 거품을 낼 필요는 없지만 너무 이제 가볍게만 섞었을 때는 이제 우유 데운 게 들어갔을 때 좀 익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확실하게 이제 설탕이 좀 섞일 수 있도록 섞어주고 약간 이렇게 뽀얀 빛이 약간 올라올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 보시면 이제 어차피 살균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살균 황란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집에 있는 계란을 이용해서 황란이랑 흰자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계란 온도계 가지고 체크해 주시고요. 조금 이제 우유 양 지금 적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온도가 잘 올라올 수 있는데 우유 양이 굉장히 많을 때는 이렇게 조금씩 저어주면서 해주셔야지 아래랑 위에가 온도가 좀 더 이제 고르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끓여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황란이랑 그 설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운 제품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데운 제품 90도에서 이제 100도가 되는 그런 제품인데 이때 섞을 때는 이제 한 번에 다 들이부시면은 계란이 익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유랑 요거 생크림을 조금만 넣고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이 계란의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우유랑 생크림 데운 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뭐 30%에서 한 40% 정도만 이제 우유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천천히 쭉 부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다시 이 제품을 여기 냄비에다 부어주신 다음에요. 주걱 이용해 가지고 바닥에 이제 눌러붙지 않도록 데워주시면 되시고요. 온도계 가지고 체크해서 지금 오늘은 이제 온도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 레이저 온도계 쓰고 있는데 사실 탐침 온도계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 찍어서 이제 하는 온도계가 더 좋거든요. 온도 체크할 때는 아래를 잘 이제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시고 이제 온도가 되면 이제 여기 보시면 걸쭉해지거든요. 온도는 혹시 몇 도인지? 지금 82도까지 데웠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 데우고 난 다음에도 이 잔열로 인해서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이렇게 조금씩 저어가면서 한 2-30초 정도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세요. 안 그러면 이제 바닥에 또 눌러붙거나 눌러붙는 것까지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확 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콜릿 좀 주실래요, 저? 커피 액기스랑?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앙글레지의 이제 초콜릿. 지금 쓰고 있는 건 55%짜리 초콜릿인데 뭐 취향에 맞게끔 뭐 60%나 65% 아니면 50%짜리 초콜릿, 다크 초콜릿 이용해서 쓰시면 좋고요. 이제 밀크 초콜릿을 만약에 썼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양을 조금 더 늘려서 쓰시면 되고요. 이제 집에 이제 사실 모든 초콜릿을 지금 여기서는 엑셀랑스라는 초콜릿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초콜릿을 이것만 딱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초콜릿 중에 다크 초콜릿 이용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게 지금 따뜻한 상태에서 이 초콜릿은 아직 안 녹은 상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부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깔루아도 주시고 여기 이제 커피 액기스도 같이 넣어줄게요. 죄송합니다. 하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이렇게 잘 커피 액기스 넣어주시고요. 밀크 초콜릿을 쓴다면 양을 어느 정도 더 사용해야 돼요? 보통 한 10% 정도? 15%? 나중에 이제 크림 되기에 그 커피 크림의 되기에 따라 틀려지긴 하겠지만 밀크 초콜릿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테스트 해가지고 양이 너무 묽으면은 양을 조금 더 넣어주시고 너무 단단하다고 생각되시면은 초콜릿 양을 조금 빼주시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 초콜릿이라고 해도 이제 각 브랜드마다 아니면 퍼센티지마다 강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했는데 너무 묽다 그러면은 초콜릿을 조금 더 넣어서 녹인 초콜릿 넣어서 이제 되기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질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너무 될 경우에는 조금 빼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뜨거운 거에다가 이제 초콜릿을 부어놨기 때문에 초콜릿이 천천히 녹거든요. 그때 이제 저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나슈라고 하는 이제 생크림이랑 초콜릿만 섞어서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가나슈라고 해서 봉봉 초콜릿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되는데 그 초콜릿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서 생크림보다는 조금 더 이제 단단한 그런 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쓰시면은 굉장히 이제 꾸덕꾸덕하면서 텍스처가 되게 좋은 그런 초콜릿 크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초콜릿을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따뜻하기도 하고 아직 안 식었고 그리고 이제 결정화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냉장고에 이제 표면 랩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에 보관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보통 다음날 쓰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건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크리미한 그런 질감의 이제 초콜릿 크림이 완성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이제 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슈처럼 이제 단단하진 않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초코 크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거 이제 제품 만들 때 완성할 때 이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해서 휘핑 하실 때 방향은 양방향으로 이렇게 안 먹고 방향은 뭐 크게 상관없지만 이제 텍스처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셰프마다 좀 만드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 이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핸드 블렌더로 공기 안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그냥 휘핑으로 해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렇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사실 유통기한이 조금 짧아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매장에서 이제 뭐 보통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만에 다 소진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만약에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오래 보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핸드 블렌더로 공기 안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동 보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미리 어느 정도 양을 만들어 놓고 이제 밀착 랩을 한 다음에 공기가 안 통하게 해서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냉동 보관했을 때는 한 달 정도까지는 놓고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꼭 이런 티라미수뿐만 아니라 뭐 슈크림 안에다 초코 슈크림 짜고 거기에 더 강한 진한 이런 초코 크림을 짜서 맛을 좀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크림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있으면은 또 말씀해 주시면. 질문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따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퀘스크림 마스카포네 휘핑크림을 쓰게 될 건데요. 이거 잠깐만 준비하도록 할게요. 키친핸드 좀 준비해 주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재료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라르사 휘핑크림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포네 퀘스크림 마스카포네가 들어가 있고 설탕이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에 깔루아 술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마스카포네 크림 쓸 때는 이제 이런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넣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크림치즈 쓰면은 맛이 되게 이제 보통 이제 이거 그냥 크림치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제 일반 크림치즈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맛이 되게 진해지고 뭔가 맛이 그 신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 크림치즈 쓰지 마시고 항상 이런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확실히 써 주시길 바라고, 이 라르사 크림치즈 이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이제 살균 제품이, 그러니까 고온 살균을 해가지고 일반적인 휘핑크림보다는 좀 더 이제 향이 좀 더 훨씬 더 좋거든요. 프레시한 향도 좋고 그리고 묵직한 향도 같이 들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선호하는 크림이고, 그리고 이제 퀘스크림 같은 경우에 퀘스크림 마스카포네 같은 경우에도 다른 크림치즈보다 유지방 함량이 좀 더 높아가지고 쓰시면은 되게 고소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비정제 설탕 같은 경우에 쓰셔도 상관없고, 보통 저는 이제 흰색 설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뭐 가족 뭐 어른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뭐 어린 애들이나 아니면은 뭐 딸내미 아들내미랑 같이 먹을 때는 이런 술 같은 거는 그냥 빼서도 상관없거든요. 이 술을 빼고 그냥 커피 액기스 조금만 넣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로티 카페 뭐 이런 식의 제품들도 있어요. 보면 시중에 이런 제품을 조금씩 넣어서 쓰시면 좀 더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크림,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퀘스크림 요 마스카포네를 넣게 될 건데요. 이거는 일반 크림치즈보다는 되게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실온에 좀 놓고 이제 쓰셔야 되고, 만약에 냉장고에서 바로 뺐다고 하면은 전자레인지에 한 30초 정도만 돌려서 쓰시면 살짝 풀어지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뭉치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단단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더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크림 붓고요. 휘핑크림도 실온에 똑같이. 휘핑크림은 냉장고에 있던 걸 바로 꺼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탕, 그리고 깔루아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로 돌리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가볍게 섞어주시고, 물론 이제 마스카포네가 잘 풀어져 있으면은 처음부터 그냥 바로 돌리셔도 되는데 조금 이제 가볍게 섞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휘핑기에 이제 올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양이 너무 많으면은 저속으로 돌리시다가 어느 정도 거품이 올라오면은 중속으로 해서 올려주시면 되고, 이제 좀 더 이제 그 힘있게 올리시려면 이제 마지막에 고속으로 이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들 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올리면서 이제 옆에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혹시 소리가 많이 들어가나요? 저희 이제 크림만 이제 올라오면은 저희 이제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마무리 할 건데, 좀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게 버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같이 팍 섞어주시면 섞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온도 차 때문에 좀 생길 수도 있고 약간 이거 한 번만 더 보세요. 여기 이제 캐스크램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캐스크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이제 그런 첨가제를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 더 다른 마스카포네보다 좀 더 이제 생길 수가 있긴 한데 캐스크램 자체가 이제 되게 이제 자연 치즈를 이제 많이 자연 치즈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첨가제라든지 뭐 검 종류라든지 그런 첨가제가 안 들어가 있어서 되게 건강하게 드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수분 같은 게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 섞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 번만 이거 찍어보세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빡빡하게 이제 크림 올려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너무 묽었을 때는 나중에 이제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크림 올려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크림 자체가 되게 이제 묵직하게 올라와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휘핑 정도 될 정도? 너무 이제 부드러운 찰랑찰랑 거리는 크림이 아니라 확실히 빡빡하게 올려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잠시만 이제 바트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가위로 이제 준비할 게 이제 아까 만들었었던 이 핑거 쿠키 그리고 이제 가나슈 그리고 이제 크림 만든 거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총 이제 한 개당 제품이 핑거 쿠키 4개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1단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만들었던 이제 초코 크렘에 커피 크렘에 이제 짜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20g 정도 양을 짜는데 그 취향에 따라서 이제 뭐 30g, 40g 짜셔도 되고 근데 너무 많이 짜시면 이제 크림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적당량 짜시면 될 것 같아요. 짜실 때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짜주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일자로 평평하게만 잘 짜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납작한 깍지가 있어요. 이 납작한 깍지 이용해서 이 결이 있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평평한 방향 놓고 이렇게 위에 한 번 더 짜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핑거 쿠키 다시 놓고 다시 크림 이렇게 짜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전체적인 윗면에 이제 덮어줄 거거든요. 측면이랑. 그래서 측면 덮을 때는 측면 짜주시고 먼저 이제 측면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짜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윗면
윗면 같은 경우에는 이 가나슈를 이제 덮는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4줄 짜고 그 다음에 3줄 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줄. 이렇게 해서 약간 높이감이 있게끔 이렇게 짜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윗면에 이제 마지막 이제 데코할 때 보면 이 3가지를 써요. 보통 이렇게 순서대로 커피가루 먼저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가 파우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3가지 뿌립니다. 먼저 이제 커피가루 뿌리는 이유는 이제 이게 티라미수 제품이다 보니까 좀 더 맛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뿌리는데, 보통 꼭 이 제품 아니어도 제가 티라미수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윗면에 살짝 뿌려가지고 맛을, 향을 극대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매장에서 쓰시는 커피 가루나 아니면 그냥 그렇게 분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쇄한 걸 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 가볍게 뿌리시고, 너무 많이 뿌리시면 맛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만 이제 올라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제 그 코코아 파우더를 두껍게 뿌린다고 해도 이게 그냥 뿌렸을 때는 이게 습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데코 슈가 파우더 이거 살짝, 이것도 이제 살짝 뿌려가지고 습이 이제 안 올라오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코아 파우더 뿌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가볍게 뿌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브레드 가든에서 아주 좋은 제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브레드 가든에 보면 이 그 왜 이렇게 후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뿌리는 제품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뿌릴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뭐 손에도 안 묻고 채를 안 써도 이제 바로 이제 쓸 수 있는 제품,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 써봤는데 진짜 그냥 손에 안 묻고 채도 없어도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하신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런 사각형 바닥이 있잖아요. 케이크 바닥에다 이제 옮겨주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L자 스패츌. 그래서 작은 것도 줄래요? 그래서 이 L자 스패츌라 이용해서 한 개는 작은 거, 한 개는 큰 거 놓고 살짝 들어서 살짝 빼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라미수에 크림을 짜실 때는 한 단에 20g씩 짜주시겠죠? 예, 한 단에 20g씩 짜줬고요. 그건 이제 취향이니까 사실은 더 많이 하셔도 되고 좀 적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크림을 만들고 나서 냉장 보관 며칠까지 되는지 한 번만 다시 말씀해주세요. 만들고 나서 이제 냉장 보관 같은 경우에는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일주일까지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황단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빨리 쓰시는 게 좋고요. 보통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게 근데 그렇게 보관하지 마시고 이제 필요한 양만큼 쓰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는 그냥 랩핑 해가지고 냉동 보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자연 해동해서 쓰시면 되니까 너무 냉장에 이제 오래 보관하지 마시고 그렇게 냉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개도 다시 완성하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티라미수랑은 좀 맛이 좀 더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피 크레메라든지 이런 신선한 마스카포네 크림을 이용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송하다 보니까 얘가 조금 녹아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보면 이거보다 조금 더 단단하긴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돌림판 같은 거 있잖아요. 돌림판 있으면 돌림판에 놓고 이렇게 돌려가서 쓰시면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이 커피가루 살짝 뿌리시고요. 그리고 슈가 파우더, 그리고 코코아 가루. 이 코코아 가루 같은 경우에 이제 통에 옮기기 전에 여기 케이크 바닥에 옮기기 전에 다른 이런데 코코아 가루 같은 게 많이 튀기 때문에 따로 이런 바닥에다 놓고 뿌리신 다음에 그 다음 주시면 됩니다. 코코아가루 새로 뿌리신 거면 어떤 거에서 사용하시는지? 카카오바리의 그 엑스트라 브릿이라는 코코아 가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런 집에 이제 핏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색깔이 이제 두 가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코코아 파우더마다 이제 알칼리성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많이 변하는데, 이렇게 진한 색에 이제 코코아 파우더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난 연한 색에 이제 코코아 파우더 쓰고 싶다 하시면 이런 연한 것도 괜찮습니다.